해드림 부동산 TV. 안녕하세요, 해드림 부동산입니다. 내 발바닥 공발바닥. 자, 어렸을 때 재밌게 놀이했던 이 공발바닥 게임인데요, 이 손바닥을 처음에는 이렇게 손등을 올렸다가 손바닥을 뒤집는 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안 해보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의 예규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 그리고 1주택이 된 분들의 양도소득세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발점이 된 이유는 조선일보에서 7월 11일자로 황당한 절세법이라고 해서 보도된 기사 때문인데요.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순차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파트를 한 채 더 사서 3주택이 된 후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절세 방법이다. 자, 이런 정말 기발한 절세 방법을 알려주면서 기획재정부가 반박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1주택이 되는 순간 보유기간이 다시 리셋이 돼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산정을 하게 되죠. 이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당시에도 좀 황당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이런 사항들은 2020년 2월 달에 기획재정부의 예기에 의해서 1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산정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 해명 자료를 통해서 2021년 1월 달에 기획재정부 신규 예규를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1년 전의 예규랑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1년 전에는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보유기간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2021년 1월 달에 기획재정부 예규에는 이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2년 거주기간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규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행정규범 같은 것인데요, 법률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은 아닌데 기획재정부가 국세청에 지시하는 예규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듯 합니다. 예규다 보니까 외부에 잘 알려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일부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분들은 갑자기 거주기간이 문제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생각지 않게 많이 부과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부분도 까다로워졌는데요. 자칫 상담을 하다가 기간이라든지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 누락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양도소득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 분들도 상담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 부과되는 금액은 엄청난데 관련 세금 상담을 잘못하게 되면은 관련된 손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도소득세는 신고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계산을 해주질 않습니다. 이 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데 세법을 너무 복잡하게 꼬아놓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죠. 신고자들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관련된 그 조선일보 기사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해명 자료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일시적 2주택 그리고 1주택자들의 비과세 혜택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7월 12일자 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자, 인천 아파트는
매수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보유를 한 것이고요. 서울 아파트는 매수한 지 5년, 그러니까 2016년부터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보유세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한 채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매도하려고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에 정말 황당한 절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A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2021년 7월 11일 날 매도를 하게 되면은 1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보유했던 이 보유기간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리셋이 돼서 다시 보유기간 산정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한 지 5년은 됐지만 보유기간을 2021년 7월 11일부터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2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억울할 수도 있죠. 매수한 지 5년 됐는데 그 기간 일체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작아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에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주목을 끄는데요. A, B 아파트를 차례로 팔 경우에 양도세가 전체 6억 1천만 원이 나옵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오히려 비규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라고 조언을 받게 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다가 새로운 추가 아파트 갭 투자 비용, 자, 이걸 합쳐서 4억 3천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2억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아파트 하나를 더 사라, 이런 황당한 절세 방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해명 자료를 냈죠. 7월 12일 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좀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154조 5항에 보면은 2주택 이상, 자, 이 중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었죠.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입니다. 딱 한 채만 남았을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예규입니다. 재산세제과 21년 1월 14일 올해 예규죠. 자, 이게 작년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면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 주택의 거주 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아, 여기에 혹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거주 기간도 리셋이 되네요. 자, 이거는 없었던 내용인데 새로 생긴 것이죠. 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에 관한 내용이 아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보유기간이 다시 리셋되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새로운 예규에 의하면 거주기간도 리셋이 됩니다. 이 보유기간 리셋되는 거랑 거주기간은 상당한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기간 2년을 의무적으로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미 거주기간 충족이 되었었는데 다시 리셋이 되면 새롭게 다시 거주를 해야 되는, 이런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작년 예규죠. 2020년 2월 18일. 자, 이때는 예규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냐 하면은 2주택 이상, 자, 여기서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번
케이스죠. 자, 그 다음은 이제 2번 케이스인데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했을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자, 다시 정리를 하면 2주택 이상일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이 되는데,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단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렇게 얘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사례도 설명을 했는데요. A주택, B주택, C주택. 자, 이렇게 3개의 주택이 있었을 경우에 C주택을 양도를 하고 3주택이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 보유기간은 A주택의 원래 취득한 시기, 그러니까 2015년 15일, 자, 2015년 15일로 인정을 해준다. 자, 이런 사례도 예시를 했었습니다. 1년 만에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2020년 예규에는 거주기간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이죠. 자,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의 설명 자료인데요. 자, 이 자료를 봐도 정말 답답한데요. 서울과 원주 주택 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되어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문장으로 봤었을 때는 일시적 2주택 규정에 적용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서울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죠. 왜냐면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보유기간 2년만 만족을 시키면 비과세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 문장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문장부터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기사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서울주택의 거주 기산점은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입니다. 좀 상반되죠. 자, 그럼 이 시점,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거주, 보유랑 거주 얘기가 나옵니다. 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습니다. 결국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뭐하러 썼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네요. 2020년 예규에 의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이 되거든요.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8월 2일, 자, 이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의해서 그 이전까지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을 만족시켰었는데, 2년 이상 보유에 플러스 2년 이상 거주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기는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들은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2018년 9월 13일, 자, 이때 안정화 방안에 의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 80%까지 공제를 해 주었었는데,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장특공을 80%까지 해주고,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특공제, 다주택자랑 동일하죠. 연 2%씩 해서 최대 30%까지 받는다. 이 차이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이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그 이상 초과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받는데, 자, 이 경우에 2년 거주를 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율을 적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154조 제5항인데요. 원문입니다. 여기 2주택 이상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죠. 자, 이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 오늘 날짜로 제가 발췌한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예규에는 이 사항이 쏙 빠졌고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도 없는 거주기간 리셋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법률 이거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서 자, 이 모든 사항이 다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것이죠. 이렇게 관련된 세금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정말 상담하기 저도 힘들지만 세무사분들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 자, 이분들은 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담스러운 요소인데 일관성 없게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해당 내용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잦은 수정 그리고 너무 잦은 내용들이 삭제됐다가 추가되고 또는 추가됐다가 삭제되고,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오늘 알게 된 사실은 일시적 2주택이었다가 1주택이 된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랑 보유기간이 리셋이 돼서 다시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한 내용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이랑 예규랑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되는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정말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